We appreciate for your hard work opening the event with warm words and your attendance. 송채림 정활동가님은 이탈리아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탈리아 하면 문화의 고장이 떠오르더라고요. I can come up with its hometown of culture. I was impressed by the artworks like Pisa Tower, which is well known by all of us, and their food and amazing music. 우리가 흔히 아는 피사 사탑 등의 예술품들과 음식들, 그리고 음악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꼭 나중에 이탈리아 여행을 가볼 계획이에요. 주변에 다녀온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I see. I plan to go to a trip to Italy in the future. Friends who have been around say it is really great and beautiful place. 이탈리아 여행이요? 이번에 안성우님이 여행 계획을 짜실 때 오늘 행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곧 진행될 고재열 여행 감독님의 이탈리아 여행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A trip, I think today's event will really help you. I hope the upcoming Italian travel concert by travel director Go Jae-yeol can help you a lot. 이탈리아 여행 콘서트에는 고재열 여행 감독님뿐만 아니라 배건웅 셰프님, 권은중 이탈리아 와인 전문가님, 윤혜진 소프라노 가수님께서 함께 진행하신다면서요. 정말 기대가 되네요. I heard the Italian travel concert is going to be emceed by the chef Bae Gun-eun, Italian wine expert Kwon Eun-jung, a soprano singer Yoon Hae-jin, as well as the travel director Ko Jae-yeol. I am looking forward to it. 네, 맞습니다. 콘서트를 통해서 안성우님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여행을 생각해보고 계시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갑갑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고재열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Right. I hope the concert can be helpful to people who are thinking of the Italy trip or who are planning for the foreign trip and everyone who is exhausted by the COVID-19 situation. We will meet with director Go Jae-yeol. Welcome with applause. 네, 안녕하십니까. 여행감독 고재열입니다. 우리 미켈라 린다 마그리 이탈리아 문화 원장님께서 안양, 군포, 평촌, 군천 보면서 이탈리아를 알리셨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편안히 그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이탈리아 제노바, 밀라노, 베르가모, 베로나, 볼로냐, 베니스, 토리노, 볼자노, 북이탈리아의 여러 여행지들을 제가 충분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북이탈리아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워낙 넓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남한 면적의 3배 정도가 돼서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이탈리아를 잘 알려드리기에는 너무나 넓어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북이탈리아 그 곳만 하더라도 우리 영토와 비슷한 크기라서 오늘은 이제 북이탈리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손님 3분 더 모시겠습니다. 같이 자리하시죠. 네. 푸드라이터 제 이제 가장 오른쪽에 앉으실 푸드라이터 권은중 선생님. 그다음 또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이탈리아에서 또 음식 유학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윤혜진 선생님, 밀라노에서 5년 동안 음악 유학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백원웅 셰프님 역시 이탈리아에서 음식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또 실제 셰프로 근무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럼 같이 자리에 앉으시죠. 일단 제가 좀 북이탈리아 여행에 대해서 좀 운을 떼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자가 조금 낯설죠.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모자인데 우리 린다 마그리 원장님 어느 지역 모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Do you know the hat is from? It's from Florence. 예. 네, 지금 이 돌로미테 돌로미테. 돌로미테라는 북이탈리아 산악 지역에서 제가 트레킹 여행을 하고 거기서 산 모자입니다.
제가 산악여행을 여러 차례 기획을 했었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도 기획하고, 그리고 뭐 스위스의 알프스, 그리고 코카서스, 그리고 뭐 일본의 북알프스나 또 러시아의 캄차카, 여러 세계 오지들을 기획했는데,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그리고 가장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산수의 심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추천하고 싶은 곳이 바로 돌로미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상투적인 좀 표현이 있죠. 바로 사진 찍으면 화보가 나온다. 그런 지역이 이제 돌로미테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령스러운 바위도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싱그러운 나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맑은 또 물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잘 어우러진 곳이 돌로미테여서 돌로미테를 추천하고, 돌로미테가 남알프스 영역입니다. 알프스 남쪽의 영역인데, 혹시 여기 스위스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제가 스위스랑 살짝 비교를 해드리자면, 스위스에 알프스가 있는데, 스위스는 북알프스라 그곳을 이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 언덕 위에서 바람이 너무 세요. 그래서 30분 이상 있기 힘들어. 하지만 돌로미테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의 연장이라서 아주 온화하기 때문에 이 트레킹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트레킹 하신 분들은 3,000m 이상 가면은 무슨 증세가 오죠? 고소증, 고산증이 옵니다. 그런데 돌로미테 지역은 2,200에서 2,400 정도를 주고 걷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거 위험 없이 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음식, 그런 거 걸을 때는 음식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너무 맛있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돌로미테 지역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올여름에 사람들과 다녀와서 왔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겨울에도 가려고 합니다. 그 겨울의 돌로미테에 대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여기는 여름에는 찍으면 화보가 되는데 겨울에는 사진을 찍으면 바로 동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 그 배경이 바로 그 돌로미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돌로미테 여행을 이제 권하면서 드디어 이제 북이탈리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북이탈리아와 어떤 그 본인과의 연관성을 위해 이야기 손님들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권은준 선생님부터. 네. 일단 윤혜진 좀 먼저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가수 윤혜진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탈리아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성악으로 유학을 했는데요. 잠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 첫인상이 어떤지 한번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인상 혹시 어떠신가요? 출전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대본에 따르면 차갑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조금 차갑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탈리아에 갔을 때, 밀라노에 갔을 때 그 인상이 굉장히 럭셔리해요. 아시다시피 패션으로 유명하고 금융으로도 유명한 그런 도시인데, 첫 인상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5년 동안 거주하면서 또 성악을 공부하면서 느낀 정말 이탈리아 북부의 진 면모는 따뜻하고 또 정도 많고 정말 맛있는 먹거리, 와인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밀라노에서 5년을 사셨으면 밀라노에 가기 전과 밀라노에서 살고 온 뒤에 분명히 변화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생기셨죠? 가장 큰 변화는 저의 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는 흔히 얘기하는 밀라노 패션의 도시라서, 밀라노 그 멋쟁이들은 밀라네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저는 강원도 원주 출신인데 다녀온 후로는 밀라네제가 되었습니다. 네. 네. 저도 모자는 돌로미테고요. 그리고 이 모자 밑으로는 밀라노입니다. 이거는 밀라노에서 쫙 빼입고 왔고요. 밀라노는 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기 지금 레드카펫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밀라노가 이제 세계 4대 패션쇼가 열리는 곳인데, 밀라노는 이 런웨이가, 모델들이 걷는 런웨이가 건물 밖으로 뻗어나와서 도시 전체로 연결된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모델처럼 입고 다녀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그런 자기 표현적인 것들이 도시의 풍경을 이뤄서 이 도시에서 내가 내 감성을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밀라노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밀라노는 하루아침에 꾸며지지 않았다. 네, 이 말을 좀 멋있으면 이제 박수도 나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배광우 셰프님도 북이탈리아와의 인연 소개해 주시죠. 제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요리사 겸 사업가인 배광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늦은 나이에 그 요리를 계속 하다가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사실 유학의 목적이 약간은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였었냐면요.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북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 북부에 가면은 야생동물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곳들이 그쪽에 좀 걸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생동물 요리를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그곳에 가서 굉장히 유명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며 이제 많이 배웠는데요. 여기서 근데 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태리를 다녀온 이후에 한국에서 야생동물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불법이더라고요, 판매가. 그래서 제가 배우긴 했지만은 한국에서는 요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게 있고요. 마치 그 카지노를 배우고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불법 도박이 되는 그런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요리, 북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아예 300쪽에 이어져 있는 북부 이제 아주 시원한 지역이 있었다 보니까는 그쪽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휴양객들이 옵니다. 여름에 특히 겨울에는 뭐 겨울 스포츠라든지 트레킹이라든지 이런 걸 하러 많이 오는데 그 왼쪽으로는 정말 지역마다의 음식, 북부 음식은 전 개인적으로 약간 헤비하고 무겁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즐길 만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북부를 가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사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음식을 많이 즐겨주시는 게 굉장히 즐거운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산악 투어를 하면서도 느꼈던 점은 음식이 정말 좋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산악 여행을 할 때 그런 이제 롯지들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서 정말 그 음식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매일매일이 성산이고 다이닝이구나 그런 정말 그 입이 호강하는 눈과 함께 입도 호강하는 그런 트레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권은중 선생님도 인연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2009년에 책을 썼는데요. 그게 파스타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기자였는데 그냥 한 끼를 때울 요량으로 파스타를 하다가 파스타에 꽂혀서 거의 파스타만 만들어 먹었거든요. 한 몇 년 동안. 그래서 파스타 책을 냈는데 그렇게 파스타를 한 10년 정도 해먹다가 보니까 진짜 파스타가 어떤 건가 라는 걸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요리 유학을 갔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에 있는 아스티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이탈리아 요리학교 이치프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치프를 마치고 알프스 밑에 있는 토리노로 가서 레스토랑에서 인턴을 했죠. 거기서 이제 북부 이탈리아와 인연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보고 만든 파스타는 사실 그냥 한국식 파스타였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쓴 책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한 책인데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에 가서 진짜 이탈리아 북부 생면 파스타를 먹어보고 아주 많이 놀랐었죠.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의 생면 파스타와 어울리는 북부 와인을 마셔보고 이게 음식의 어떤 그 궁합이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탈리아의 문화나 음식과 관련된 책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연히 선택한 게 파스타였는데
그 인연으로 계속 이탈리아 북부와 인연을 맺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먹는 파스타도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 분들이 워낙 이제 요리 잘하시니까. 근데 이탈리아에서 먹어본 그 파스타의 좀 이제 그 주도적인 느낌은 좀 더 원재료의 맛에 좀 충실했던 것 같아요. 면도 그렇고 그리고 양념도 그렇고 MSG를 좀 안 쓰는. 근데 그게 MSG를 안 쓰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칠맛이 좀 사실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음식이 좀 약간 거칠게 느껴지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그래서 첫 느낌은 그랬는데 먹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땡기고 뭔가가 이 맛이 뭐지? 그리고 뭐가 특별히 들어간 게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뭔가 우리가 파스타를 잘한다 하면은 재료가 화려하고 고명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이제 입안에서 다시 여운이 있는 그런 맛이 이제 이탈리아 이 파스타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북이탈리아는 또 근데 이 이탈리아 중부와 또 남부와 좀 많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 다른 점 느끼셨던 것들을 혹시 한번 먼저 네, 이탈리아 사실 이탈리아 북부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벨파에제라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북부의 포강 유역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평원이 많아서 쌀과 그 밀과 그 다음에 목축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북부 이탈리아가 굉장히 남다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알프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문화나 어떤 전통이 북부에서 많이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이탈리아에 여행을 했다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산악여행을 왔는데 너무 평원인가요? 너무 심하게 직항선이 볼 정도. 뭐지 이거 잘못 내렸나?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또 이 산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무섭게 정말 산악지대가 들어서는데 그 산악지대로 들어서니까 바로 우리가 그 보는 북한산 도봉산의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차를 세우고 사진 찍어야겠다 그러는데 북한산 도봉산이 계속 등장하는데 차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현지 가이드분한테 왜 안 세우시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북한산 도봉산에서 차 안 세웁니다. 이따가 금강산 설악산 나오면 거기서부터 세워드릴게요. 그래서 금강산 설악산부터 보고 또 들어가서 이제 세계의 고봉들과 겨룰 만한 그런 부분을 이제 보는 게 이탈리아 그 어떤 산악지대 매력이었고요. 그런데 또 제가 가보니까 제가 이탈리아어는 못하는데 근데 아무리 제 귀로 들어도 이탈리아어가 아닌 말을 주고받더라고요. 북부로 가니까 독일어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혹시 가서 많이 겪어보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탈리아가 조금 특이하게 남부와 북부가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북부에 세 나라가 접경지가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 왼쪽으로는 프랑스가 있고 위쪽으로 스위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오스트리아가 있죠. 그래서 정말 특이하게 그 세 나라의 문화를 다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정말 다채로운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라든지 언어가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 미라도에서 30분만 위로 올라가시면 루가노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스위스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서 음식도 그렇고 언어도 말씀하신 대로 가시면 표지판에 3개의 언어가 써 있습니다. 이태리어가 써 있고요. 독일어가 써 있고요. 또 프랑스어도 써 있어요. 네, 그래서 가시면 여기가 이태리인지 또 뭐 스위스인지 독일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부와는 정말 다르게 문화를 다양하게 다채롭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배드로 셰프님도 야생동물 요리 쓸데없는 거 배우신 거 말고 또 이탈리아에서 이상적이었던 거. 예, 쓸데없는 요리 배운 배우입니다. 혹시 이렇게 가끔 멧돼지를 잡으시거나 뭐 이렇게 야생 꿩을 잡으시면은 연락 보내주시면 제가 맛있게 음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잘합니다. 네. 남부와 북부는 말씀 주신 대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남부 쪽은 이제 디알렉토, 지역마다 디알렉토라고 하는 우리나라 만드는 이제 사투리가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강한데 북부는 이게 좀 덜합니다. 근데 이제 북부 산악 지역으로 이제 다른 나라 경계로 가면 갈수록 그 문화가
이제 같이 섞여 있는데 그 문화 안에 당연히 식문화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들이 독일의 음식 요만큼, 그 다음에 스위스는 좀 뺄게요. 네, 오스트리아, 네, 왜 뺀지는 저희는 알지만, 네, 오스트리아 음식, 그 다음에 뭐 이제 프랑스 음식,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그 위에 이제 적정 지역만의 정말 따뜻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이태리스럽게 이렇게 차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은 게, 적어도 이 음식들이 다 베이스는 다르지만은 이태리스럽게 만들어내는 거는, 이태리스럽다는 거는 정말 편한 음식이거든요. 우리들에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 북부의 매력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탈리아 음식에서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우리와 음식 철학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션의 완성은 얼굴, 그리고 음식의 완성은 사실 술이거든요. 반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술과의 궁합을 너무 잘 맞춰놔가지고 그 음식에서 술을 빼고 나면은 뭔가 부족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좀 금주를 한 1000일 정도 해봤는데, 그때 제가 주도적으로 느끼는 그 마음이, 음식을 먹었는데 뭔가 불완전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그런 이 술과 너무 잘 맞춰놓고, 그리고 그런 접경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의 또 장점도 잘 수용해서, 저는 산악 지역에서는 바이스비어, 네, 밀맥주들도 많이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가 이렇게 좀 다채롭게 있구나 했는데, 또 이 와인의 맛과 그다음에 너무나 가격이 매력적이었어요. 우리가 봤던 이런 DOCG 이렇게 착한 애들이었구나, 이런 애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성격이 안 좋아졌을까 했을 정도에 그런데 지금 이제 이탈리아 이제 음식과 와인으로 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한 이야기를 권은중 선생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일단 프랑스하고는 와인 문화가 좀 다르고요.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진짜 반주로,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와인은 소금과 후추와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따로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것이지, 그 자체로 아주 특별하고 고급 사치한 음식이 아니다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탈리아 와인도 뭐 상당히 고가의 와인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탈리아 와인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음식과 맞게 먹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탈리아 가기 전에는 그렇게 와인의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탈리아 가서 와인의, 특히 레드 와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 배 셰프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냥한 고기를 이탈리아에서 제법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 사냥한 고기를 이탈리아 레드 와인과 먹으면 사냥한 고기가 좀 약간 노린내 같은 게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그걸 이탈리아에 좀 강한 바디가 있는 와인이랑 먹으면 참 궁합이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놀랐죠. 그러니까 음식에 맞춰서 와인을 먹는 문화가 이게 상당히 굉장히 뛰어난 문화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와인이 아주 도드라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늘 일상에서 먹는 생활 와인,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자체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다음 이탈리아 북부 여행 기획은 사냥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이제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 둘은 약간 주를 밀라노에 섰습니다. 지금 밀라노파인데, 두 분은 좀 어떤 도시 좋아하시는지 일단 배 셰프님?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K2 영화 지금 장소로 유명한데요. 코르티나 담페조라는 정말 베네토 지역의 가장 끝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돌로미티랑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인데, 저는 제가 갔던 이제 이태리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아름답다는 뜻은 정말 그 자연과
그 집들과 그 도시, 작은 도시지만은 어우러짐이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저는 만약에 이태리를 북부를 가신다 그러면 조금 멀긴 하지만 한번 며칠간 예를 보면 트레킹도 하고 그다음에 되시면은 캠핑도 조금 중간에 한 중간에서 캠핑 같은 것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조금 같이 느끼시면은 훨씬 이제 북부 이제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혹은 더 좋은 기억이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코르티나를 보면서 저희 일행이 코르티나로 가기 전날 이탈리아 그 돌로미테 산군에서 가장 높은 마르몰라다라는 만년설이 있는 그 산 주변을 걸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아름다운 코스를 우리가 걸었는데 코르티나로 들어가는데 우리 차량을 타고 그 도시를 보면서 들어가는데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가장 아름다운 설산을 보고 걸은 만큼의 느낌이 그냥 버스 타고 그 도시를 보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르티나 그 마을은 그 소도시는 정말 제 표현력이 동화 속에 들어온 같은 요 정도라고 표현하면은 제 표현력을 제가 탓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마을이었고 다음에 꼭 다시 가보고 싶고 아마 2026년 이제 동계올림픽이 그 코르티나를 중심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권은중 선생님은 어느 도시를 가장 추천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감탄을 하게 되는 도시가 크게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 산봉우리 하나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압감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싶은 도시는 볼로냐인데요. 볼로냐는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볼로냐를 소개시켜 드리냐면 볼로냐는 정말 사람들의 어떤 자유의지가 빚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의 대학이 1088년에 생긴 볼로냐 대학입니다. 근데 사실 볼로냐 대학 전에 중국 당나라나 고구려나 이슬람에서 이미 왕립학교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태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이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볼로냐 대학을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교수를 초빙했거든요. 그래서 학생조합으로 대학이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대학 도시, 그게 볼로냐 대학이고, 그리고 그 전통에 의해서 도시가 커진 곳이 볼로냐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첫인상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쌀쌀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토리노에 오래 있다 보니까 토리노 사람한테 느낀 이미지가 쌀쌀맞다였거든요. 진짜 이탈리아 사람답지 않게 쌀쌀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고민을 했더니 이탈리아 친구가 볼로냐에 한번 가보라고,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개방적이고 자유롭다고, 그래서 설마 그렇게 다르겠어? 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하도 가보라고 해서 제가 볼로냐를 가봤습니다. 근데 볼로냐는 정말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여성한테 윙크를 처음 받아본 도시가 볼로냐입니다. 그냥 가서 다음 여행에 볼로냐도 꼭 가는 거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커피를 사러 갔는데 윙크를 해주면서 뭐 사러 갈 거니? 뭐 살 거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그냥 이례적인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계속 윙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놀랐죠. 이 도시 여성분들은 왜 이렇게 이방인한테 친절할까? 라는 생각을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의문은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못 풀었고요. 그래서 친구들 말이 정말 맞구나 라고 해서 한국에 왔는데 볼로냐가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도시가 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됐고, 그 의문을 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볼로냐 대학이 나오고, 볼로냐는 여성들에게도 11세기에 이미 대학 졸업장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퀴리 부인 아시죠? 퀴리 부인이 왜 폴란드 여자분인데 파리에서 대학을 다녔을까요? 그 당시에 폴란드는 여자가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대학을 못 다니니까 이분이 파리에 유학을 온 거죠. 그리고 캠브리지, 옥스퍼드가 여자한테 학사 학위를 주기 시작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근데 볼로냐는 이미 11세기, 12세기에 여자들한테 졸업장을 주었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로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남자 옷을 입고 강의를 하게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여자 드레스를 입고 강의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진보적이었던 곳이죠. 그래서 볼로냐가 뭐 뚱보의 도시, 왜냐하면 볼로냐는 유명한 치즈나 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뚱보의 도시라고도 하는데 미녀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자, 네, 제가 그래서 네, 볼로냐에서 끊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문화원장님 당황하고 계십니다. 너무 볼로냐에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표를 나누기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오셨는데 이게 분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너무 밀라노에 유학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밀라노로 너무 이제 저의 도시로 끌어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성악을 전공하셨으면 이탈리아 북부에서 소환 도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탈리아 북부가 네. 되게 조그만한 동네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북부에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제노바라는 유명한 항구 도시가 또 있고요. 중부로 조금만 내려가면 북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파르미자노 치즈가 나오는 그런 그 공간도 있고, 그 왼쪽에 피에몬테라는 강원도 같은 산지 지형이 있어요.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멧돼지 요리라든지 살라미라든지 와인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도시는 여러분 로미오와 주엘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배경이 되는 베로나라는 도시인데요. 아까 전에 린다 마그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야외에서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세계 최대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베로나에 가시면 지금처럼 6월에서 9월 사이에 날씨가 좋을 때 야외 원형 극장이 있어요. 거기서 성악가들의 생음악을 즐기실 수 있고, 정말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가수들이 오고 오케스트라가 오기 때문에 돌바닥인데도 불구하고 3시간, 4시간을 아픈데 참고 앉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한 번 정도는 세계 최대의 오페라 축제, 그리고 정통 이탈리아 오페라를 즐기실 수 있는 베로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표가 좀 골고루 나눠서 이제 베로나 표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북부 이곳을 여행하는 좋은 팁들을 한두 가지씩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추천하는 북부 여행법은 일단 이제 베로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배경인데 돌로미테 쪽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백설공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화 속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숨결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 겨울이 찬바람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불지 않은데 눈은 많이 오고 그리고 침엽수가 있어서 상당히 크리스마스 풍경이 빚어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 분들이 가시면 정말 좋아할 자, 우리 이탈리아는 어렸을 때 맨 처음 이태리 뭘로 배웠죠? 이태리 목욕탕에 가면 이태리 뭐가 있죠? 이태리 타월. 그렇죠. 네. 이태리 타월은 보지 못했지만 이태리 타월을 가지고 가고 싶을 만큼의 멋진 온천들이 이탈리아 북부 산악지대에 있어요. 너무나 멋진 온천들이. 네. 그래서 거기에서 따뜻한 물에 내 몸을 담그면서 그 산을 보는 그 느낌이 너무나 좋은데 저는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는 겨울에 가도 매력적이다. 그 온천에서 설산을 보는 그것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이탈리아 북부 여행의 그 중요한 팁 어떤 거 주시겠습니까? 저는 만두를 추천하는데요. 이탈리아는 각 지역마다 라비올리라는 만두가 있습니다. 이름도 다 다르고요. 볼로냐 같은 경우는 토르텔리니라고 조그만 만두가 있는데 모든 지역마다 다 그 지역에 만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두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명절 음식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설날이나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내놓습니다. 그래서 만두와 함께 그 지역의 와인을 먹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두가 지역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내용물도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 행사장에서 너무 나눠주니까 우리 또 줄 한번 서봤는데 중계에 그 만두였어요. 펌프킨 호박 만두 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윤혜진 쌤은 여행 팁으로 이탈리아 팁으로 베로나에서 꼭 오페라를 봐야 되고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또 베르가모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베르가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밀라노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예요. 네, 여기는 특이하게 도시가 위에 하나가 있고요. 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도시가 옛날 구도심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도시가 새로 생긴 도시들인데 우리 많이 들어보셨던 뿌리콜라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열차를 타고 올라가셔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 구도심 옛날 모습이 있고요. 거기서 밑을 딱 내려다 보시면은 아까 와인 산지들이 보이고 또 아래 도시들도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베르가모를 당일 추천으로 도니제티의 음악을 들으면서 네네네 도니제티의 생가가 또 있기 때문에 한번 들러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예, 저는 좀 다른 방향의 이제 여행 팁을 북부 여행 팁을 드린다면요. 야생동물 사냥 말고요. 네, 야생동물 사냥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입니다. 네. 여행을 하시면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다니시는 것보다 열차를 조금 이용해 보시는 게 훨씬 볼거리가 많고요. 이 열차가 끊기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버스나 이제 자동차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확실히 풍광을 즐기기에는 열차만큼 좋은 건 없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열차를 탐에 있어서 단순하게 내가 여행을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는 다 다르겠지만은 바로 앞에 앉아있는 이태리 젊은 사람들, 나이 사람들, 여자든 남자든 중요하지 않고 다들 되게 신기해하는 게 종이접기예요. 저는 빨간색 종이와 초록색 종이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장미를 접기 시작합니다. 그럼 계속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장미를 다 접고 나서 핀셋으로 끝을 잡아갖고 이렇게 꽈야 되는데 그거를 들고 있지만 들고 있지 않은 척하고 동전을 빌리죠. 빌려주신 분한테 꽈서 장미를 선물을 합니다. 그럼 정말 정말 끝 내리실 때까지 바치오를 막 날리셔야 돼요. 바치오를 막 날리시는데 어느 노신사분한테도 그렇게 제가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여행에 친구를 만드는 법을 아는구나. 근데 어디를 가시거나 정말로 무엇 하나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나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과 얘기하고 그 지역의 문화랑 그 지역의 맛있는 맛집들 혹은 뭐 치즈, 뭐 샤크테리, 뭐 와인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예. 이런. 저 혹시 종이접기 학원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저 예, 이탈리아 여행팀의 종이접기 기술이라는 신기술을 알려주셨고요. 자, 우리 이제 그냥 내려가면 뭔가 좀 아쉬운데 저희가 이탈리아의 어떤 북이탈리아의 매력을 10분 전에 좀 아주 밀착해서 1분 안에 어떻게 한번 좀 전해드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방법이 윤혜진 쌤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래도 또 거기서 5년 동안 갈고 닦은 음악 솜씨가 있으니까 한번 요약해서 음악으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매력을 한번 전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짧게라도. 아까 전에 린다 마더리 원장님께서 또 오페라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탈리아의 보석 같은 음악이 오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또 무대가 협소한 관계로 제가 한 1분 정도만? 그러면 잠깐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그럼 박수로 한번 전해드려보세요. 제가 부른 노래는 지금 행사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축배의 노래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원래 듀엣이거든요. 남성분이 계셔야 되는데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다음에 이탈리아 여행 기술로 축배 노래 남성 파트도 연습하는 거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제가 여자 부분만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놓으시고 생곡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스타일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제 또 불러주시면 전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바통은 영화 상영에 전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